최근 중국 증시가 너무나도 빠르게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왜 급락했냐고 묻는 분들은 많은데 이 중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해석과 많은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국 증시가 급락했던 이유를 일제히 다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 이 중국 증시가 급락했던 이유는 몇 가지 손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는 것, 그리고 이 돈육 가격, 즉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다는 것, 거기에다가 중국에서는 신용거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러 강세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자, 그 가운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급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중국 증시, 즉 증시라는 것은 원래는 경제 성장을 따라가는 것인데 경제 성장보다 이 경제 지표는 부진한 가운데 중국 증시만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놨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돼지고기라는 것은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쌀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가운데 하나인데 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식비가 상대적으로 올라갔고요. 이에 따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투자로 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이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매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증시를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낙폭이 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국 정부가 증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불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은 언제 중국 증시가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빨리 손을 털고 나와버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 증시의 낙폭을 확대시킨 것이죠. 게다가 중국 증시는 지난 1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신용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서 신용거래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용거래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야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돈을 조금씩 갚아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량을 팔더라도 남은 빚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요. 중국 정부에게 증시에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이 증시를 안정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작용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은 계속해서 확대가 됐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즘 달러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달러 강세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달러 강세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 낙폭은 더욱더 확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해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중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중국 증시가 원초적으로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이 중국 증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증시의 움직임은 약 1,900에서 2,000포인트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랬던 중국 증시가 2014년 중반부터 2015년 중반까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배 넘게 5,000포인트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1년의 경제 성장률이 7%라고 하는 이 경제는 7%밖에 성장을 하지 않는데 중국 증시는 단번에 1년 만에 100% 넘게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원래 증시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너무나도 경제 성장보다도 훨씬 증시의 움직임이 빠르다 보니까 낙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 증시의 급락을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일본 증시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일본의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증시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증시가 움직이게 되면 중간중간 성장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 증시의 급락도 이런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하반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중국 정부가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1대1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죠.
1대1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일자리와 그리고 상당량의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경제 자체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런 중국 경제의 성장을 증시가 따라갈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증시를 국제화시키려는 노력, 즉 중국 증시를 개방하려는 노력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외국인들에게 개방이 된다면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중국 증시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인 겁니다. 우리 증시의 움직임을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시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고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이 중국 경제는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 경제는 어찌됐건 성장하겠죠. 그리고 이 증시는 경제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나오는 이 중국 증시의 급락을 너무나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중국 증시 급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열어놨는데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 오마이스탁 이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오셔도 되고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